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는 굳이 특목고를 가야 될까? 저는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웬만하면에 해당되지 않는 친구가 누구냐? 전국 단위 자사고에 가도, 광역 단위 자사고에 가도 저 탑 클래스 손가락 5개쯤에 우리 아이가 성적이 랭킹 될 것 같아. 이러면 가야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남인고입니다. 우와, 벌써 167분이나 계시네요. 오늘 이 자료는 제가 저번 주에 세텍에서 설명을 한번 했어요. 저희 이제 이쪽에 학원을 하나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설명한 자료를 들고 왔고요. 실제로 내용은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여기서 꼭 필요한 것 쭉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제 필요한 얘기들을 기본적으로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도 외모는 지금 꽤 연식이 됐죠. 그러면서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동년배다. 어떤 의미로 동년배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도 우리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입시는 어찌 보면 동행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저도 계속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방법으로 고민할까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같이 섞으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둬야 될 거 기본적인 툴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기 맨 왼쪽에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현재예요. 그 오른쪽에 일반 고등학교는 1600개가 좀 넘는구나. 그리고 특목고라는 건 외고, 국제고 그리고 과고, 영재고를 여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 옆에 자율고라는 건 자율형 사립고 등 뭐 자율고 일반고도 있어요. 이런 걸 합쳤을 때 이만큼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든지 공고, 상고 이런 이름을 아직도 쓰는 학교들이 일부 있는데 그런 학교 더하면 요만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오른쪽에 특성화 고등학교는 대학을 들어갈 때 전형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전문계 고교 특별 전형이라고 이름을 맺힙니다. 상당수 대학교가 정시예요. 일부 수시로 뽑는 대학이 있고요. 그래서 이건 일단 논외로 하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은 이거 설명은 할 건 아닐 것 같아서 그럼 이 앞에 있는 고등학교는 1900개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이 1900개의 고등학교는 교육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상위에 이제 학교를 보내는 게 목표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이들 고등학교들의 기본적인 특징. 그럼 밑에 우리 현실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맨 왼쪽에 출생아 수. 현재 2011년생은 토끼띠죠. 출생 인원이 꽤 많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최근 우리 10대 중에 출생 인원이 가장 인원이 많은 세대입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이요. 중1을 이기는 세대는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냐? 지금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황금돼지. 황금돼지가 49만 명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48만 명대. 우리는 넘버 3입니다. 47만 명대. 아, 경쟁은 꽤 치열하겠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인원은 되게 많아요. 전국의 대학 정원이 정말 많으니까. 그래서 대학을 못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전국의 공기 좋은 대학교는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위에 있는 대학교의 정원은 얼마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서성안까지라고 했어요. 가나다 순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상위 6개 대학교라고 얘기하죠.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여기 정원이 약 2만 명. 다시 얘기하면 한 학교당 평균 3,500명씩 재학생이 한 학년에 있다. 2만 명이에요. 그 오른쪽에 8,600명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의약학 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를 더하면 3만 명이 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부모님들한테 꿈이 뭐예요? 라고 이제 질문하면 스카이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의대를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꿈이 점점 현실적으로 바뀌죠. 여기까지 가면 아, 대학 잘 갔다. 그래도 라고 하는 대학교가 이 정도까지지 않을까. 3만 명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47만 명 중에서 3만 등 안에 들라고 하면 최소한 요 정도 안에는 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기본적인 목표로 세우셔야 된다. 물론 안 들어도 됩니다. 안 들으면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지? 대학 레벨을 좀 낮추면 되죠.
뭔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할 수 있지만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목표는 요 정도로 꿈을 가져야 되지 않냐. 그럼 중요한 건 이 안에 고등학교 다니면서 계속 이제 이 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이걸 무언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게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라는 게 뭐냐? 고등학교 어디 가지? 라는 게 첫 번째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고등학교를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이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럼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건 학생마다 학교를 갈 때마다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좋은 고등학교를 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학력 수준이 높다라고 우리는 인지하죠. 학력 수준이 높은 고등학교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국영수, 사과, 한국사에 밸런스가 뛰어난 친구들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좋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국어 덕후, 수학 열나 잘하네, 우와 얘 영어 KNS 다녔나? 뭐 이런 등등 소위 말해서 최상위권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가야 될까? 라는 건 기본적으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거고요. 이거에 맞춰서 선행은 어디까지 해야 될 거냐를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고등학교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어떤 전형을 가지고 대학 가는 게 가장 유리할 거냐,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 둘씩 좀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그냥 하나하나 가볍게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왜? 지금은 6월 달이거든요. 6월 달 중에서도 가장 앞에 있는 날짜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를 어디 선택하지? 라는 것도 실제로 6개월, 거의 180일 뒤에 고등학교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친구들은 누구만 남았냐면 과학고 지원할 친구들만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남았죠. 영재고 지원한 친구는 이미 지원해서 지금 합격 그리고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하나씩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아까 학교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쭉 나열을 하면 실제로 이런 학교들이 있다. 어디를 가야 되지? 고민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를 갈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지?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나의 존재감은 어디에 랭킹될까?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고민이어야 되지 않냐. 제가 저희 아들하고도 가끔씩 이런 대화를 해요. 아빠, 전국 단위 자사고 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너 꿈이 뭔데? 나 의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디 의대인데? 서울권 의대.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서울의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 제일 좋은 학교가 외대부고야. 만약에 네가 외대부고에 가서 전교 1등을 하잖아? 전교 2등을 하잖아? 이러면 아마 합격 확률이 거의 90% 이상으로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해. 왜? 학생부 종합전형의 과거의 통계를 보다 보면 이만큼 뽑아줬거든. 전교 10등 안에 들면 서울권 의대 무난하게 가.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저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게 좋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아들아, 10등 안에 들 수 있을까? 그럼 저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학은 들 수도 있지 않을까? 과학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국어는, 영어는 이것도 내신 등급으로 다 만들어져서 합치는 건데 이거 들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합쳐서 10등 안에 드는 거라고? 그럼 몇 등급 안에 드는 거지? 국영수, 사과, 한국사 중에 2개 이상 2등급이 있으면 1학년 1학기에 전교 10등 밖으로 벗어날 가능성이 높네. 2개 안으로 2등급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저는 저희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저희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힘들겠는데? 왜? 시험지를 제가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게 2등급, 1등급이 몇 점이라는 걸 한번 가르쳐 줬거든요. 안 되겠어 아빠. 그럼 배제합니다. 왜? 저희 아들은 의대라는 꿈을 버린 적이 없어요. 서울권 의대에 가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대 갈래? 라고 질문했더니 아빠, 공대보다는 나는 차라리 수의대 갈래. 이렇게 뭔가 얘기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자기 꿈이 고정값이다. 그럼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할까를 자기의 현재까지 학력하고 매칭을 하나하나씩 시키는 겁니다. 이거 어머니들도 지금 이제 6개월 동안 고민을 잘 하셔야 된다. 제일 좋은 고등학교는 어딘가요? 라고 질문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영재고입니다. 지금 전형 끝난. 이건 기본적으로 통계가 그래요. 속된 말로 대부분의 영재고는 전교 꼴등하면 카이스트 갑니다. 이렇게 좋은 학교가 어딨어요? 이 나머지 학교들은요? 라고 질문하면 실적이 각양각색인 거죠. 우와, 서울대를 많이 보내면 의대를 많이 보내면 좋은 학교인가?
나도 그 정도 안에 포함이 돼야지 좋은 학교인 거죠. 내가 갔을 때 내 친구들이 많이 간다라고 해서 내가 그 학교를 간 건 아니니까. 그럼 이제 이걸 하나씩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그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이게 대학 입시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옆에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대학이 뭐냐면 주요 대학교입니다. 좀 확장합니다. 아까는 제가 서성환까지가 좋은 대학이라고 했는데 고3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우유랑 햄이 나오는 건대가 좋은 대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쪽에 서울의 한 복판에 있는 동국대 열나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고요. 저쪽에 미대가 유명한 홍대 괜찮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 레벨까지 통계다. 어디서부터요? 서울대부터. 이걸 딱 주황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뭐가 제일 많죠? 여기 지금 수능하고 종합학우가 각 축을 벌여요. 근데 우리는 수능은 관심 가질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현재는. 왜? 중3이니까. 중3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수능으로 대학 갈 거예요. 이렇게 뭔가 생각하고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왜? 우리가 통계를 보다 보면 수능 만점자는 고등학교랑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전주에서도 만점자가 나왔고요. 광주에서도 만점자 나왔는데 그 친구들이 출신 고등학교는 어머님들 대부분이 와, 그런 학교 처음 들어봤는데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명한 학교 아닙니다. 실제 우리나라 수능 만점자의 대부분을 보면 실제로 명문고등학교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들도 있다. 그럼 이게 거의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개인 역량인 거지 학교의 도움을 받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교과로 대학 갈 거냐 종합으로 대학 갈 거냐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죠. 왜? 이건 학교의 역량을 받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왼쪽에 전국대학교로 따졌을 때는 이게 되게 많더라. 뭐가요? 교과가. 오른쪽에 주황색은 종합이 많더라. 어디가요? 주요 대학교가. 이게 기본적 본질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요 대학교는 종합으로 뽑는다. 종합이 뭔가요? 대학이 아이들의 학생부를 일일이 보면서 얘는 명문고등학교겠구나.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특목고겠다. 외고네, 국제고네, 영재고네, 과고네를 알아차릴 수 있는 전형입니다. 자사고 중에서도 외대부고네, 하나고네를 알아차릴 수 있는 전형. 이 뭐다? 종합입니다. 왜요? 서류를 사람이 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학교 이름은 블라인드 되어 있지만 명문고등학교 학생부를 대학이 찾아내려고 노력하면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배우는 교과목에 외국어가 되게 많네. 외고인가 보다. 어느 외고일까? 대원외고인가? 명덕외고인가? 한영외고인가? 대일외고인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요? 250명 정도가 넘는 외고들이 몇 개 안 되거든요, 전국에. 그것 중에 고교알림이 사이트에 가면 대원외고 현재 고1은 몇 명, 우리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고1 입학하면 몇 명,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몇 명으로 줄었네 늘었네, 고3 올라가면 몇 명이네, 이게 다 나와 있고요. 이거는 우리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학들도 학교알림이 사이트를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이게 대원인지 한영인지 명덕인지 대일인지 저쪽에 경기외고인지 과천외고인지 수원외고인지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학교들이 몇 개 안 되니까. 과거도 마찬가지겠죠. 세종과학고가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거든요. 한성과학고보다 좀 많습니다. 금방 찾아냅니다. 왜? 학생 숫자를 보면 되니까. 일반고도 찾아내려고 마음먹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보였지만 전국의 고등학교가 1600개가 넘는다. 그럼 찾으려고 하면 장난 아니겠죠. 교과목의 특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광역단위 자사고도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찾기가 별로 어려운데? 그래서 실제로 이 대학 입시의 학생부 종합은 어느 학교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하냐? 찾기 수월한 고등학교한테 유리하다. 그게 어디냐? 외고다, 과고다, 국제고다, 영재고다. 이건 그냥 대표적인 겁니다. 또 찾아내려고 노력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대부고는 그래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나고등학교는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걸 찾기 쉽지 않죠. 이걸 힌트를 주는 학교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에도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방문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진을 막 띄워놨대요. 무슨 사진을? 모내기 하는 사진을. 우리 학교는 3년 내내 자율활동에 모내기 활동 실시한다. 3년 동안 그걸 기재한다. 왜 기재할까요? 대학들이 보라고. 대학들이 왜 보라고 할까요? 우리 학교 명문고거든?
우리 학교 모내기 하거든. 이러면 매칭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 뭐 이거를 무언가 과목의 특정 과목을 집어넣어서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이런 과목이 있어요? 라고 무언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저쪽에 제가 올해 3월달에 설명했던 배재고 이런 데는 그런 노력 안 해도 알릴 수 있습니다. 왜? 저 목동에 있는 양정고랑 매년 뭘 하죠? 정기 럭비부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율활동에 적어서 애들한테 럭비 응원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럭비 대회가 거의 없거든요. 정기적으로 럭비 대회를 한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뭔가 인지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 이렇게 무언가 알릴 수 있는 학교들이 종합전형에 유리한 학교다. 물론 이거를 캐치하고 대학들이 뽑고 싶다라는 고등학교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가 매칭이 되면 종합전형의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분별하지 않는다. 누가요? 대학교에서. 이게 강남권의 일반고를 뽑고 싶어도 뽑기가 어렵습니다. 왜? 근거를 제시해야 되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350명의 정원이 넘는 고등학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1학년 전체 학생 숫자가 350명이 넘는 고등학교는 서울 시내에 강남구에 있고요. 서초구에 있고요. 몇 개 고등학교가 안 됩니다. 서울에 25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다 합쳐봐야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또 뒤지면 김포에 몇 개 있고요. 남양주에 몇 개 있고요. 저쪽에 동탄에 몇 개 있고요. 전국으로 다 합쳐봐야 20, 3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럼 찾으려고 노력하면 찾으면 되죠. 근데 그렇게 찾으면 안 됩니다. 왜요? 고교 블라인드의 취지에 어긋나거든요. 물론 그 학교가 커리큘럼을 되게 잘 만들면 막 매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강남권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매력적인 컨텐츠를 가진 학생부는 별로 많지 않다. 이유가 뭘까? 학생들이 이걸로 대학을 못 가면 이걸로 대학 가거나 이걸로 대학 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2나 고3이 되면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내신으로 대학을 안 가고 이걸로 대학 가야 되겠다, 이걸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아이들이 빠져나가니 전체 학생들이 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종합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고등학교, 대학이 알려고 노력하는 학교가 여기에 주력인 거고 이 교과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가 많다고 했습니다. 타이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예과라고 적혀 있어요. 의대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지금 중3학 부모님들은 의대에 관심이 되게 많으실 테니 의대는 놀랍게도 어떤 전형이 제일 많냐면 교과 전형의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몇 프로? 전체 인원의 44%. 오른쪽에 10.4%라는 얘기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의 모집 인원입니다. 연세대가 있고요. 고려대가 있고요. 저희 일부 대학교가 이걸로 선발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비중이 적어요. 대신 지역의 의대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서울 수도권에 약 1000명이 있고요. 지방의 의대가 2500명이 넘어요. 1대 2.5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 대학교가 이게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의대는 교과가 절대 다수구나.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서울권에 있는 대학은 종합이 상당수구나. 지역에 있는 대학도 종합은 적진 않구나. 두 개를 합치면 놀랍게도 지역에 있는 대학교는 거의 75%를 교과 또는 종합,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신 위주로 선발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의대를 가려고 하면 내신이 가장 중요한 거야. 내신만 가지고 뽑는 게 거의 절반이 좀 넘고 그리고 비교과까지 반영되는 게 약 40%야. 6대 4의 비율로 이렇게 뽑는구나. 내신 위주 전형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신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데 명문고등학교를 가면 내신 따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저희 아들한테 지도할 때랑 거의 비슷하지만 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는 굳이 특목고를 가야 될까? 저는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웬만하면에 해당되지 않는 친구가 누구냐?
전국 단위 자사고에 가도 광역 단위 자사고에 가도 저 탑 클래스 손가락 5개쯤에 우리 아이가 성적이 랭킹 될 것 같아. 이러면 가야죠.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도 랭킹 5, 광역 단위 자사고를 갔을 때 랭킹 3, 일반고를 갔을 때 전교 1등 어디가 좋나요? 라고 질문하면 이건 뭐라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한 겁니다. 이러면 5등 한다라는 기본적인 단서는 없으니 4등 할 수도 있고 3등 할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갈까? 고민하시면 된다. 일반고 가서 전교 1등 할 수 담보할 수 있냐? 이렇게 고민하시면 그러면 전국 단위 자사고, 광역 단위 자사고 옮길까?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적으로 일단 의대는 내신의 숫자가 작은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적으로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